여러분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70이 넘은 후에는 매년이 더 소중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으며 목표가 뚜렷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건강 문제를 더 자주 겪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종종 몇 가지 숨겨진 신호로 귀결됩니다. 이 신호들은 작을 수 있지만 강력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80, 90, 심지어 그 이상까지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신체적 및 행동적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른 이후 여러분의 수명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속설이나 모호한 조언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연구와 수년간의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서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길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간과했던 작은 것들이 활력 넘치는 추가적인 세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신호 1. 걷는 속도 70이 넘은 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는 혈액검사나 유전자, 심지어 식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한 바로 여러분의 걷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하고 빠른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노인은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속도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여러 측면에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힘, 심장과 폐 기능, 그리고 뇌의 작동 상태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 김 씨와 이 씨라는 두 남성을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 모두 75살입니다. 매일 아침 김 씨는 산책을 나갑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계단도 주저없이 오릅니다. 그의 몸은 리듬감과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이 씨는 한때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은 걸음으로 걷고 자주 쉬어야 하며 가끔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김 씨의 걷는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강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씨의 느린 속도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손실, 혈액순환 문제 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한 다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여러분의 몸은 더 잘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걸음이 느려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더 많이 걷고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하거나 간단한 근력 훈련을 추가해보세요. 몇 가지 일관된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빨리 걷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잠시 살펴보세요. 그것은 장수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신호 두 손 워령 놀라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악수의 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노화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어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일정한 악수는 종종 여러분의 근육이 강하고 혈액순환이 좋으며 신경계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사라지는 악수는 이는 근육 손실, 독립성 감소 심지어 짧은 수명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최 씨라는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78살입니다. 박 씨는 항상 단단한 악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운동으로 활동적이었고 장바구니를 쉽게 들고 다녔으며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열거나 쇼핑백을 들거나 펜을 잡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해진 손어력이 더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육은 줄어들고 몸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손어력이 약해지면 나머지 근육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줄어들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여러분이 손어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손그리퍼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루틴으로 근육 건강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손어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몇 년 전과 악수하는 느낌이 다르나요? 병이나 가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워졌나요? 그렇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물건을 잡는 방식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잘 유지할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에 번호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배우고 반성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3. 한 발로 서 있는 능력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 전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로 단지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균형이 좋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심각한 부상과 정신적 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70이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윤 씨와 강 씨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70 초반입니다. 윤 씨는 수년간 활동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가벼운 요가를 하며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균형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곧바로 불안정해지고 의자나 테이블을 잡아야 합니다. 강 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균형의 감소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근육의 힘, 조정 능력, 심지어 뇌 기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은 단순히 강한 다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신경계,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건강한 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움직일 때 벽이나 난간을 잡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는 것, 발 뒤 꿈치와 발가락을 맞춰 직선으로 걷기, 부드러운 태극권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 운동이 균형 감각을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 올리고 10까지 세어보세요. 잡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을 훈련할수록 앞으로의 걸음이 더 강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수면의 질 여러분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조용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이 넘은 사람들 중 잘 자고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며 수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 상실, 심장 문제, 면역력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씨와 서 씨라는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 중반입니다. 한 씨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서 씨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는 뒤척이고 밤에 여러 번 깨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씨는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에너지 수준이 일정하며 몸이 잘 기능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낮 동안 피로감, 혼란스러운 생각, 혈압 변화 등 수면과 관련된 건강 저하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밤에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거나 수면 패턴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더 깊은 문제를 신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수면은 스트레스, 비활동, 불규칙한 식습관 또는 종종 진단되지 않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화면을 피하고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며 아침에 햇볕을 쬐고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뇌와 강한 몸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만약 상쾌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변화를 줄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잘 자는 것이 내일의 노화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에 번호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사는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알듯하게 하며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식욕 감소나 나쁜 식습관은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와 이 씨라는 두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74입니다. 김 씨는 식사를 즐기고 신선한 전통 음식을 매일 포함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이 씨는 식사를 자주 프로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식욕을 잃고 주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을 먹으며 지난 1년 동안 뜻밖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근육 손실, 회복 속도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 나쁜 식욕은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기억력 감소의 초기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원으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해지고 피곤해지며 넘어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최근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식사 후 빨리 배부르거나 예전처럼 음식을 즐기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후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 즉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식욕 감소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에너지를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습관이 조용히 바뀌었나요? 현재 여러분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노화와 독립성, 활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호 6.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이 넘은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길이와 질을 조용히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정신적 부담이 아닙니다. 만약 만성화되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차분하게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씨와 백 씨라는 두 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76살입니다. 장 씨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도전 과제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이를 대처합니다. 그는 호흡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백 씨는 스트레스를 무겁게 짊어집니다. 그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압도당하며 불만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지치게 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이 나빠지며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억력 감소에서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불안하거나 지치거나 쉽게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도록
몸과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걷기, 깊게 호흡하기, 명상하기 또는 좋은 웃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습관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적응하는 방법을 찾나요? 아니면 걱정에 휘말리나요? 차분함을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건강 도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번호 6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호 7. 사회적 연결. 여러분의 관계의 힘은 이른이 넘은 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 즉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기억력 상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김 씨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 모두 78살입니다. 박 씨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도서관의 북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간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지며 건강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연결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며 몸은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유익한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거나 전화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르는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한 열쇠입니다. 마무리 생각. 이제 여러분이 7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배웠으니 자신의 위치를 잠시 반성해보세요. 여러분은 힘과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요소들, 즉 걷는 속도, 손워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연결은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세월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의사가 변화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목표는 단순히 삶의 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수는 남은 해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동안 얼마나 잘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배운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